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전장이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는 안정적으로 강보합권 정도의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했었던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병목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극복해내겠다라는 발언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위기감이 짙었던 우리 시장입니다. 긍정적인 영향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저희가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의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려운 부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양대 시장은 오전장에 변동성이 보여졌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지는 않아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3040선까지도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27% 오르면서 306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1000포인트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0.48% 오른 100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3,362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42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3,87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7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00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99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는 리비안이 11월이면 뉴욕 증시에서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에 이은 대여급 전기차 상장에 시장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비안의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은 친환경 시트를 리비안
리비안에 제공하고 있죠. 이 같은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캡은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원화성 현재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5,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캡 현재 마찬가지로 상한가 터치했고요. 7,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도 현재 9%대 오른 5,31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 기조로 수혜가 기대가 됐던 철강주들이 헝다그룹 리스크에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철강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착공이 둔화가 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스코 현재 0.3% 밀려난 3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현재 1.34% 빠진 25,850원에 고려제강도 현재 4% 하락폭 보여집니다. 29,6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HMM도 오늘도 이름을 올렸고요. NC소프트 리니지 W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경이 뽑은 특징주로는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기술 분쟁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SKC는 영국 넥시온과 합작법인 투자건이 부결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오늘 오르고 있는 신원도 오늘 서경이 뽑은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종목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한농화성이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농화성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한 업체죠. 전고체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인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한가 터치를 했네요. 2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 NC소프트가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신작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과금 체계도 대폭 개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리니지 M의 시리즈들은 출시 후 4년간 매출 상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합니다. 현재 6.79% 오른 61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은 신원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에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을 예고를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약세를 보였던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원 오늘 장중에 16%대까지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됐지만 1.09% 오른 3,24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테마 그리고 하락하는 테마 알아봤는데요. 리비안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또 철강주들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들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현재 시각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업종들도 다시 힘을 좀 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세하게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외국인만 시장에서 거래소에서만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는 매수,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SM, SNS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솔루스 첨단 소재, 포스코 케미칼, F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SM, SNS텍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SK그룹주들로의 매수세 들어오는 거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강보합속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는 모습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
전일 미증시가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한 영향 등에 따라서 시장 역시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 시장 역시도 이 거래일 시장 급락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미증시에서도 초반에 좀 강세 이후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감 등의 발언 등에 따라서 보합권까지 장 후반 밀리는 등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도 좀 반등폭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하려는 모습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러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비안 관련주,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리비안 관련주와 더불어 대북 관련주, 엔터 관련주들의 이런 폭넓은 주가 강세가 좀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는 이 리비안이 오는 11월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관련주 강세가 초반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리비안의 1공장 생산 능력은 연간 40만 대 수준으로 좀 알려져 오고 있는데 이 상장 임박과 더불어 이 리비안의 전기차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이 국내 기업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를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대원 화성이 강세를, 그리고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을 공급하는 에코캡, 공조 부품 등을 공급하는 세원 등의 이런 급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 장 전에 이 북한이 10월 초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의사 표명에 따라서 관련주 급등도 오전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대비 차익 신호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는 모습이지만 오늘 JST나 신원, 인디에프 등의 이런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들의 초반 급등세도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업종상으로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게임 업종의 강세와 더불어 엔터 업종 역시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이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서 오프라인 콘서트 수익이라든가 이 관련 사업의 추가 수익 기대감 등의 여러 요인 등이 좀 결합이 되면서 이 기존 엔터 3사를 비롯한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들을 비롯해서 이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의 상승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YG 엔터, 하이브, SM, 초록뱀 미디어 등의 강세가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보합이긴 하지만 최근에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에 오늘도 테마가 이어져서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테마들의 순환매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 지수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주요 섹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죠. 모든 물가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떠오르고 있는데 정유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유가가 지금 몇 년 새에 지금 가장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유주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석유 제품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을 몇 개월 앞으로 당겨온 상태에서 이 유가의 상승세는 그대로 좀 마진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에 마진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확실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유가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전망으로 지금 기울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에 대한 그 확대 기대감, 이 부분이 또 정유재 주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중국이
이 환경 이 규제 등을 이유로 이 쿼터 축소나 이런 규제를 강화한 상태인데, 우선 이에 따라서 그 8월달에 석유 제품 수출이 전월 대비 한 19% 감소한 상태입니다. 뭐 그 전에 이제 그 정유 업종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뭐 코로나19로 수요까지 줄면서 정유사들은 제품을 생산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태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유 같은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부진한 상황인데, 하지만 경유는 이미 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전제 마진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 같은 이 주요 지역의 등유와 경유에 대한 재고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뒷받침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유 업체들의 이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까지도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 뭐 SOL 같은 우리나라 정유 대표적인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흑자는 기본이고, 이거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폭이 얼마까지 늘어날지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관심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 SOE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O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15만 원, 지금 현재 신고가를 최근에 이번 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재고 손익 확대 또 복합 정제마진 상승을 반영해서 이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 추정 대비해서 올해는 9%, 내년에는 4% 이상을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4,953억으로 흑자 전환의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배럴당 5.3달러를 어떤 3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역시 뭐 원유 투입 숫자 효과를 제외한 이 3분기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2분기부 대비해서는 1.2달러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같은 경우 이런 추세면은 1조 2,500억의 어떤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유가에 대한 어떤 변수 부분은 좀 가봐야 알겠지만, 무슨 기저효과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그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이 실적에 대한 이 정유 업체들 이 SO일의 그 전의 실적보다는 크게 좋아진다는 부분은 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의 가장 큰 선행 지표는 바로 OECD의 원유 재고량이죠. 이 글로벌 원유 시장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5개년 평균치로 봤을 때도 28.7억 배럴이 이 원유 시장 균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8월에 OECD 원유 재고량은 28억 3천만 배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균형치 이하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 공급 부족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오늘이죠. 이 오펙 기구에서 어떤 증산에 대한 방침은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유가에 대한 상승률은 계속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뭐 정제마진, 이 OSP 여러 가지 추정을 봤을 때 SO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그래도 무난하게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원유 재고를 수요 쪽이 많아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정유업체들 3분기 영업이익 증가할 거라고 하면서 SO일 관심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목표가 15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11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 ETF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ETF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뭐 오늘 출시가 됐죠. 이 어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상품이 나왔는데, 우선 당연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탄소 배출권
배출권에 대한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일종의 쿠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양이 그 쿠폰에 대한 양이 지정되다 보니 오늘처럼 이제 가격이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시장에서 다 예측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6대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건 바로 이제 유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유럽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이 1990년에 55%까지 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종목별로도 그렇고 ETF 이런 면에서 이제 테마가 아니라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산업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선물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롤오버 이제 만기 현상에 따른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 ETF에 대한 상승 여력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외에도 다른 나라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배출권 가격 오름세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출권 가격 투자는 ETF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어떤 중장기 투자처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부 탄소 배출권 시장 참여들 사이에서 약간 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 가격 변동성이 좀 일반 민감주 우리나라 대형주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 부분을 좀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투자로 보기에 괜찮다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섹터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정유주에 대해서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지금 전력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2주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헝다그룹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을 해볼 텐데요. 일단 중국의 전력난 먼저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요. 또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블랙아웃이죠.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것은 10개 성시고요. 또 10개 성시에서는 전력이 제한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중단 지시가 내려왔고요. 써냥이나 장성 같은 도시에서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통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 체증도 심하고요. 단수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까지도 운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용수 공급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촛불을 켜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인조차도 진짜 위험이 헝딴 줄 알았는데 전력난이라고 하소연할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생산과 투자도 이제 멈춰서기 시작했고요. 소비는 바로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중국 경제 9월 말서부터 겨울철인 4분기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주로 타격을 받는 지역이 주강 장강 삼각지, 환발해 지역같이 중국의 중공업 산지들이 아주 발달된 공업 지역이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지역은 중국의 연간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뭐 중국 경제학자조차도 9월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좀 더 지속이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 중국의 사회적 불안 문제가 아무래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헝다그룹 이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의 전력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이게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의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 발전량의 57%를 차지하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산지의 수력 발전 용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요.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타이산 원전이 사고 나면서 상당히 좀 가동하는데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부족이 상당 기간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중국의 전력 석탄과 관련된 재고는 1131만 톤 정도니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규정상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될 30일분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 가동률은 앞으로 상당히 급감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시진핑의 탄소 제로 정책과 맞물려서 석탄 생산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전력이 공급이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인상하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발전용 그 석탄 수입의 60%를 호주에 의존하는데 호주로부터 다시 수입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뭐 정책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 시주석의 상기 인기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뭐 질도 좋은 쪽으로 찾아보려니까 세상에 그런 곳은 없고요. 인도네시아, 남아공 그리고 남미 쪽으로 수입처로 지금 아주 빠르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값도 비싸죠. 질도 떨어지죠. 대량의 석탄을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전력난이 올 겨울 내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더 저렴한 이 석탄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는 또 여러 가지 공장과 기업들이 지금 있잖아요. 오리온과 LG화학 등 한국 공장들은 또 물론이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뭐 애플, 테슬라 공장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아까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장수성이나 절강성에 있는 뭐 우리나라 공장들, 포스코의 스테인레스라든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심해지면서 이틀 가동, 이틀 생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광동성의 7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제한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내지 사흘만 공장을 가동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고요. 중국의 신경제의 메카죠. 화웨이, 오포, 비포, 메이디, TCL, 그리고 BYD, 드론 업체인 DJI도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SMIC와 같은 반도체 공장은 전략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전을 앞두고서 신형 아이폰을 비롯해서 전자제품을 쉼없이 좀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유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개 공장이 조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애플의 금형 케이스를 공급해주고 있는 홍하이 정밀공업의 일송 같은 경우에도 10월 1일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아이폰의 스피커 부품을 납품해주고 있는 콘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중단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형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악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전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은 없고요. 또 호주산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없이 호주에 두 손을 들게 될 경우에는 당대회를 앞두고서 시주석 같은 경우는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국제조사에도 협력을 해야 되겠고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정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2억 5천만 톤 규모의 신규 생산 석탄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을 쓸 경우에는 최소 3년, 길게는 5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과 같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전량 그 유통을 불법화시켰고요. 이제는 전력 소비가 많은 중국의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알루미늄, 그 히토류와 관련된 공장들의 가동을 지금 중단하라는 명령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광판도 이제 끄라고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 중국은 그야말로 올 겨울은 어두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겨울이 좀 돼가면서 훨씬 이제 난방도 많이 떼기 때문에 전력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헝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만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난이 좀 더 심각해진다면은 방 안에 있는 코끼리하고 몸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암담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BB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번에 석탄 부족으로 경제적 손실 규모만 무려 54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헝다보다도 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데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또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동계 올림픽 때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석 연료 발전을 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대체 산업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탄소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엑소더스 현상이 빨라지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빨리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사회적, 경제적 혼란, 여기에 헝다에 따른 부동산 버블 문제, 또 금융과 관련된 신용 문제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내년 초까지는 진짜 중국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내 기업들,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을 이제 좀 줄이자 사용 제한 통보를 받았었고요. 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장수성에 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중국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수성에는
그 글로벌 기업 1000여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틀 가동 이틀 생산 중단이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기의 품질이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들 때 고압의 전력을 가스로 분사해가지고 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력 자체가 좋지 못하면은 품질이 상당히 저하되고요. 또 전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전력 품질이 안 좋으면은 상당 불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광동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LG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일주일에 4번 정도 그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게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국제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에도 차질을 빚어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대중국 수출 기업들 또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재고 소진에 따라서 10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 특수 특히 우리나라 그 인가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성탄절 기간까지 이어지는 상온 기간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헝다그룹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헝다그룹이 이자 만기일이었는데 다 납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이자 만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간신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구제 금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 그룹의 사정을 보면은 누가 권력 후계연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 250개 도시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회사, 민간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까지 만들려면은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가 후견인으로 있고요. 그 밑에 다양한 그 후견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이 최근 들어와서 시 주석의 상기 임기 확정을 듣고서 시진핑과 파벌 권력 싸움이 한창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헝다가 그의 대표적으로 얻어맞는 기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헝다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돼서 갈기갈기 찢어서 팔리든지 간에 가부 간의 결정은 아무래도 거대 정치 세력 간의 정적 거래가 끝나야지 날 것이라는 게 중국 그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뭐 시주석 같은 경우에도 임기 내 가장 큰 정치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계속 통지문을 내려왔는데요. 시주석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황제의 교서 내용을 바꾼다면 자신의 권위를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무상계급은 그 중국 그 공유제의 혁명의 적이기 때문에 혈세로 헝다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의측만 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말을 180도로 바꾸는 이야기고요. 이 때문에 그 헝다의 그 대주주의가 사재 출연을 비롯해서 강도 높은 자산 매각 그리고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의존을 계속 누린다고 하면 책임 경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헝다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헝다가 이번에 은행 그 주식을 매근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내년에 들어올 44조 원을 막기에는 여전히 불투명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부동산 업체의 파산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가져오게 될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중국에서 보면은 민간 그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 4위 정도 되죠. 롱창 같은 경우에도 자금난에 좀 시달렸고요. 이 때문에 자회사들을 그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왕커에 좀 팔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협상이 지금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민영 부동산 개발 회사죠. 비원이라든지 헝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구제금융이라든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자산 매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주식 매각, 부동산 매각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글로벌 쪽으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은 하시라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은 이전에도 이런 그 신용 위험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특히 1990년대에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때 4대 국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 이후에 각 성시별로 자산관리공사를 두었기 때문에 부실 채권 처리에는 아무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리번급의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현재 중국의 국채 발행 잔액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50% 정도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요. 이 때문에 ABS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높은 우량 자산이죠.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해외에 상장된 중국 국유 기업 주식만 팔아도 50조 위엔 정도를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급 위기는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신용 위험으로 확산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막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막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막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부동산 회사죠. 롱창도 지금 위기 상태라고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 같은 경우는 9만 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 중개업소 숫자만큼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9만 개 업소들이 매일같이 한 건씩 이상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데요. 롱창 같은 경우에도 180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강성에 소재 있고요. 또 절강성은 시진핑의 그 직계 라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장 금융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책임 경영 없이 지원해 준다면 돈을 지원해도 내자 상태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 위기를 계속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치적 후견인이 힘이 좀 약한 사람, 또 시주석과의 정적과 관련된 기업인이 후견인이라면 시장에서는 과감한 도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정부 순시조회가 실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판단 여부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퇴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은 11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를 보였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율은 26%나 됐습니다. 올해 4%대 경제 성장률 과연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중국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까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은 20% 이상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OECD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4%까지 상향 조정시켰고요.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도 올해는 4%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IMF는 4.3%, 정부는 4.2%, 한국은행과 3대 신용평가사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도 4%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의존하는 중국 경제가 악화된다면은 내년도의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1.6%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보여지고 높게 보는 쪽은 한 2.9%까지도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계속 최근에 들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중국 위엔화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주식 투자가들의 매도 압력도 어느 순간에는 임계점에 달했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중국 시장의 위기와 그리고 연준의 긴축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1,2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신용 위험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들은 전세적으로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다발 금융 위기는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15개월간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과 채권을 무려 5,270억 달러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1월 테이퍼링을 앞두고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200원대까지도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까지는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확대되는 문제를 좀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와서 인민은행이 위엔화와 관리와 관련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1,200원대의 고공행진은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개월간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전력난과 헝다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 시각의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6%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장중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074.29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41%로 양시장이 나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5.54포인트로 1,000포인트 위로 이제 올라왔고요. 그래도 오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3,527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777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58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고요. SK그룹주들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3.50% 상승하는 SK하이닉스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만 3,500원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0.40% 강보합권, 네이버가 0.39% 상승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1%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13%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도 혼조세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이 1.36%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도 회복세 나타냅니다. 1.72% 상승하면서 11만 8,500원. 삼성 SDI는 0.65%, 56% 상승하면서 7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0.99%, 0.38%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86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5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던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세 1,02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10만 9,500원, 14만 6,700원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움은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에코프로비움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3.87% 상승하면서 4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시총 상위 종목 3위 자리 지키면서 1.31% 상승하면서
17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HLB는 오늘 3% 이상의 하락세가 나옵니다. 5만 6,600원에 4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주들 최근에 게임주들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0.87%, 1.79% 각각 하락하면서 8만 원, 6만 5,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오늘 2.33% 상승합니다. 41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M 현재 구간에서 0.94% 상승으로 15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지환, 최재원, 이정수 위원님이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